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블랙록 형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비트코인 금 대신 국제적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폭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자산과 증권을 토큰화할 수 있다면 이건 금융의 혁신이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는 등 신봉자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현물 ETF에 그냥 일반 떨거지 애들처럼 그냥 대충대충 신청한 거 아니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한 땀 한 땀 신청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게, 자, 이번에 SEC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일종의 기회로 보고 있으며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을 대중화 과정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성을 이끌어내겠다라는 내용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잘 키워주실지 매우 저도 기대를 좀 많이 갖고 있는 실정이고요. 덩달아 이제 블랙록 주가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번 더 성장 동력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여기서 자금을 땡길 수 있을 만한 집행 능력이 비트코인에 따른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 이제 좀 발을 담그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 쪽에 좀 어떻게 보면 빅테크 중심 안에서도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테슬라나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쪽이나 이런 쪽에만 관심이 있지, 금융은 약간 소외되는 그런 형태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또 신기술 쪽을 ETF 쪽으로 막 끄집어 당기면 자산 가치에 따른 블랙록의 이점도 더욱더 두각화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수수료 차익에 따른 수입으로 인해서 이제 뭐 대손 충당금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도 뭐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형태로 더 독보적인 운영사가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잘 되길 저는 바랄 뿐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FMC 의사록 6월달에 살펴보니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동결이 결정이 됐고, 대다수 위원들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이 좀 필요하다, 하반기 완만한 침체 가능성이 있고 회피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포지션을 계속 언급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원달러 추이도 거의 1300원 언더에서 계속 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중국의 경기에 따라서 그만큼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상당히 높지만요, 이번에 앨런 재무장관이 중국에 이례적으로 방문을 함으로써 중국의 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조금 더 확인하고 이번에 뭐 아무래도 연준위원과 또 다른 상담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사록 추이를 대략적으로 뭐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한 번 정도는 더 올리고 그 다음에는 그 시점도 아마도 뭐 나머지 물가 추이가 약간 만족스럽지 못했을 경우에 맞춰서 올해에 따른 목표 추이를 맞춰야 되니까 그 기준점에 맞춰서 아마 한 번 정도는 더 올리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아예 안 올린다라고 하면 겨울에 맞춰서 마지막 그 두 번을 다 사용할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왜냐? 에너지 가격이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물가 추이가 잡혔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혹여나 지금 상태에서도 뭐 러시아에 따른 뭐 그런 분열 조건이나 이런 게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따른 우리가 금융적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았을 때 연준도 마찬가지로 그 쪼코 두 개를 좀 남겨두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라고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박시 여러분들에 따른 의견도 존중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으로 트위터에 따른 스레드에 이제 출시가 나왔는데, 요즘에 이제 이분들이 가장 핫하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슈가 많이 하니까 트래픽이 많이 나오면서 스레드도 반사적 이익을 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SNS를 갖고 있는 둘 다 SNS를 갖고 있지만 이쪽이 조금 더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위터는 이번에 약간 뭐 조금 더 변화점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뭐 기존에 있었던 뭐 게시물 뭐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좀 제약을 두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번에 뭐 업그레이드인가 업데 뭐 한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솔라나 소식인데요. 리퀴드 스테이킹의 올해 급증, 솔라나 리퀴드 스테이킹 운용액이 90%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NFT 쪽에서도 좋은 뭐 성과가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즘 솔라나 분위기가 아무래도 FTX 이제 하반기 쪽에 뭐 잘 풀리기만 한다고 하면 나쁘진 않게 계속해서 흘러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4월 이더리움 샤펠라 구현으로 리퀴드 스테이킹 자금 유입이 더욱더 활발해졌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수혜자가 또 솔라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리플에 따른 소식인데요. 밸류 리포트 2023이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전히 매우 긍정적이고 그리고 기대가 실제 세계 도입에 반영이 되어가고 있다. 실제 세계 자산의 기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보유의 주요 사용 사례는 결제일이다. 그래서 디파이 주류화가 향해 전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의 블록체인에 따른 시장에 따른 심리와 앞으로 전망을 보여주고 있고 몇 년의 기술 변화에 이제 조금 더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비트코인 ETF 준비금이 16,650개 비트코인이 증가가 됐다는 것과 우측을 보게 되면 ATH가 최고치를 뜻하는 건데요. 그만큼 많이 올라와 온 것처럼 회복의 알트코인들이 조금씩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멀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한 달 추이로 본다면 아무래도 좀 회복이 보여주었던 것도 있지만 여전히 퍼포먼스가 안 좋은 코인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개인 저축률이 이제 하반기부터는 여전히 둔화 추세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점은 별로 좋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클 CEO가 일본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검토다. 요즘에 이제 엔화가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관광 수입도 일본 사상 최대치까지 늘어나고 있고 요즘에 이제 일본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되어져 있는 투자도 많이 집행이 이제 미국 쪽에서 투자를 아낌없이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일본이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돈이 많이 결집이 되어가고 있으니 서클 쪽에서 움직임은 여기에서 일단 발행하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고 반면에 바이낸스는 여전히 호주 당국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바이낸스 입지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하는 시점은 별로 좋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FTX 사태에 따른 언급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FTX 재팬 고객들이 이번에 회사 자금과 분리돼서 보관을 했다라는 게 우리가 이만큼 뭐 정책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피해가 이 정도 안에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코인적 관점으로만 본다라고 해도 여전히 일본은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지언정 한국은 보면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투자자 보호라고 이렇게 보호막 같은 걸 좀 씌워놓고 내막을 보면 다 세금 관련된 소식만 2020년도 때 기똥차게 빨리 통과시키고 이제 와서 이제 투자자 보호인데도 논란인 게 뭐 단체 소송 부분에 따른 내용은 또 거기에다가 추가를 안 시키는 이래서 국회의원들이 정말 이 일을 뭐같이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에 어쩔 수가 없는 게 또 우리가 뽑은 대표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겸허히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셀시우스 지갑에서 7,400만 달러 상당의 알트코인이 이동이 됐다라는 내용을 또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저번에 알려드렸던 요거 여기 실시간 방송에서도 한번 이 주소 알려드리기도 했었죠. 여기에서 셀시우스에 있는 지난 24시간의
이동 추이를 본다고 하면 이더를 조금 더 모았고, 많이 던진 건 아베와 SNX, 그리고 다이, 그 다음에 WBTC 부분, 그 다음에 BNT, 그리고 모르겠고요. 요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럼 대충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현재 비트코인 도미너스 분위기는 51%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반면에 요즘 좀 강하게 올라왔던 그런 코인들은 생각보다 다시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뭐 아비트라지 관련된 좀 문제가 있어갖고 그거에 따른 변동폭이 좀 커졌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셀시우스 쪽에서 디파이 좀 던졌던 배경이 있다 보니까 잠시 디파이 쪽도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디파이가 조금 더 퍼포먼스가 잘 나와주기도 했어요. 예,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아직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디파이는 하나 정도는 들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코인도 어느 정도는 좀 저렴할 때 가져가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요즘 시점에서는 좀 올라왔다고 해도 여전히 가격 대비 저렴하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금에 조금 더 사볼만 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 따른 그런 퍼포먼스는 별로 좋지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그냥 조금 더 지켜보는 형태가 맞지 않을까 싶고요. 웨이브는 뭐 저번 시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호재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뭐 따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피해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니면 적절하게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시장 잠깐 좀 분위기도 조금은 쉬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1차 마감일 8월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월달에 있는 분위기로 인해서 위축기는 한 번 더 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 따른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